결혼, 임시, 동시 발표. 동시 발표가 문제지. 아이를 가지지 않았으면 결혼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아이들 병원비가 천몇백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얘가 스물 아니죠?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 워낙에 항상 그럼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이 파자마스! 오늘 파자마 파티는 갱얼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반려인 자매들을 모셔왔거든. 자매님들 커민 커민! 어머나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너무 귀여워. 뭐야? 에디에 명품이. 너무 예쁘다. 우리 얌전하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리스입니다. You wanna talk to me 나에게 말 걸어봐. 저는 지금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11마리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무가 모니카입니다. 지금은 사랑스러운 저희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산했는데 지금 어때? 몸은 어떤 것 같아? 지금 4개월 차. 4개월 출산 차. 4개월 차고 지금은 이제 몸이 좀 많이 괜찮은 상태. 사실 범접 활동할 때 만삭 때부터 활동해서 출산하고까지 한 거라 좀 힘들긴 했지. 그때 너무 힘들었을 텐데 열심히 해줘서 난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어머, 이렇게도 생각해주니까 너무 감사해. 아니 우리 리스 자매는 그럼 최근 근황이 어떻게 됐대? 이번 달에 음반이 나와요. 새로 음원. 신곡 짧게 좀 들려줄 수 없나 진짜? 요청을 하는데 어머 갑자기 가사가 생각 안 나니? 이제 가사를 보고 해가겠습니다. 사비 부분만. 눈물 겹도록 보고 싶은 사람만 매일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랑아. 뭐 이런 식의 노래입니다. 노래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이별 후 아픔 뭐 이런 거를 노래한 노래라서 나 진짜 그 사극에 나올 어. 법한 진짜 OST 재밌어.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노래. 또 얘들이 개인기가 있어. 내 노래를 따라 불러. 어떻게 따라 불러? 좀 전에 내가 불렀던 그 노래가 틀어서 어머머머 어머머머 귀 쫑긋 섰어 지금. 어머. 어머, 반응해, 어머. 반응해. 무대 찾을 거. 어디 무대 마이크 찾는 거니 너 지금? 카메라 메인 카메라 찾니? 야 거기다 다리를 면 어떡해. 지금 저기 영역설 씨. 괜찮아 얘들아. 그럴 수 있어.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여기가. 물 겹도록 보고 싶은 사람만 매일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랑아. 그럼 우리 리수 자매는 11마리 강아지들도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지금 집에 있는 첫째는 한이라고 14살 됐고 둘째가 우리 명품이가 이제 남자들 중에서 서열 1위. 그 다음 아이는 이제 보리라는 아이인데 보리. 인기병이 된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8년 정도 데리고 사는데 주변에 강아지가 없는 것 자체를 싫어요. 밥도 이렇게 주면 이걸 물고 가가지고 여기서 먹고 또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진짜 성격이 독특한 아이. 그 다음에 이제 만세라는 친구.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왜 만세냐면 아이가 5마리가 태어났어.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5마리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그 중에 만세가 내가 키우고 있고 나라라는 아이는 조카가 지금 키우고 있고 둘이 이제 자매지 형제지. 자매. 담비라고 한 5년 5살 된 아이가 있는데 날 보면 와가지고 뽀뽀해달라면 이렇게 엄청 귀찮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 애교가 많나 보다. 또 사랑이라는 그리고 이 에디 그 다음에 에디 밑으로 근데 걔네들이 호텔링에서 이제 연락이 안 된다고 아이를 전부 다 보호소로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5마리를 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그럼 이렇게 11마리가 지금 다 나온 거지? 좋아. 모니카 자매는 2마리로 내가 알고 있는데 모니카 자매도 그러면 강아지들 자랑 한번. 우리 선혜하고 착혜를 자랑하자면 우리 선혜는 여자인데 가끔 다리를 들고 싸. 대장부 같은 스타일이구나. 근데 이제 평소에는 되게 조신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착혜를 엄청 지켜주는데 정말 여기서 매력적인 거는 선혜가 겁이 정말 났을 때 착혜가 선혜를 지켜주는. 너도 강아지를 키워야 되나? 지금 근데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너 편하니? 괜찮아? 귀여워. 너무 얌전하다. 너무 예뻐. 나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들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 우리 애들이 남자한테 별로 안 상냥해. 근데 나한테는 별로 그렇게 경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어찌됐건 조금은 몇 프로라도 여성 쪽으로 결쳐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삼촌 아니고 이모야, 알았지? 경계하지 말아줘.
아니 그리고 반려인들의 또 특징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강아지한테 쓰는 돈이 안 아깝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육아템만큼 비싼 게 또 강아지템이잖아. 키우다 보면은 옷이랑 이런 거에는 그렇게 미련이 없는데 뭐 우비까지 산 마당에 할 말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영양제에 돈을 좀 많이 쓰지 않나. 그죠? 그치. 영양제가 종류별로 사고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먹이다 보면 한 달에 한 2~30씩은 꼬박꼬박 나가는 것 같아. 사람이 먹는 것보다도 많이 나가는구나. 유산균뿐만 아니라 뭐 털 빠짐 없고 막 이런 거랑 치매 안 오는 것까지 다 먹이면 거의 20만 원, 30만 원 깨졌던 것 같아. 사실 병원비가 제일 비싸지. 한 번 갈 때마다 한 기본 7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얘들이 또 엑스레이 찍는다. 그러면은 뭐 20만 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5마리의 보호소에 갔던 아이들을 집으로 임시보호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캔넬코프라고 전염병을 걸려온 거야. 그게 요 아이가 났으면 얘가 또 걸리고 얘가 났으면 얘가 걸리고 2달 가까이 그렇게 아프니까 아이들 병원비가 1,000몇백만 원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뭐 아깝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얘를 살려야 되고 얘가 안 아파야 되니까 그냥 빨리 가서 얘를 치료해줘야지 얘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만 해줘도 너무 감사한 거야. 아예 나는 잽이 안 된다. 아무래도 2마리랑 11마리는 또 쭉 틀리니까. 그리고 모니카 자매는 그 클립 되게 유명했었잖아. 3년 만에 재회한 강아지들. 나 그거 보고 진짜 완전 펑펑 울었거든 나도. 그때 혹시 어떤 심경이었는지 내가 물어봐도 될까? 사실 사만다는 나한테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강아지였고 그래서 너무 애착이 심했는데 이제 헤어졌던 남자친구도 사만다한테 너무 정이 많았어서 이제 그분이 키우겠다고 해서 키웠고 너무 잘 키워서 그때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가 바닷가였어가지고 사만다가 바닷가에서 모래 냄새 맡고 항상 그렇게 자유롭게 놀았던 게 있어서 그걸 위해서 이제 양보를 했던 건데 다시 봤을 땐 뭐 난리가 났었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이 강아지가 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그때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 날 보자마자 너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달려와 주니까 그때 그냥 뭔가 경계가 다 무너지면서 그냥 감정이 그냥 폭발했던 것 같아. 강아지라는 이 생명체는 진짜 너무 순수하구나. 진짜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너무 솔직하지. 너무 솔직하고 너무 퓨어하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우리가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은 뭔가 양육권 분쟁처럼 강아지도 내가 데리고 갈래. 뭔가 실랑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충분히 있지. 그런 거랑 관련된 조언 같은 게 혹시 있을까? 좀 현실적인 생각은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쪽이 더 가져가기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 내가 양보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팁을 준다면 누가 더 잘하는지를 나 있을 때 잘해라. 누가 훨씬 잘하는지가 나중에 더 할 말이 많아진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잘 못 살핀다고 해서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표현해야 나중에 그걸 이렇게 어필할 수 있다. 이런 팁? 현실적인 너무 팁? 현실적이고 좋은 팁인 것 같아. 아무튼 이 질문을 또 하기도 너무 좀 죄송스럽고 미안하지만 13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바비가 떠났잖아. 그때 혹시 우리 리수 자매는 뭔가 펜로스 증후군 같은 게 없었는지. 너무 심했지. 너무 심했고 사실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바비가 저기 누워있다가 일어날 것 같은데 막 그런 마음이 너무 심했고 펜로스는 지금까지도 겪고 있어. 지금까지도 겪고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한테 특별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느끼는 마음이 펜로스랑 사실은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바비야 부르면 저기서 올 것 같고 워낙에 항상 휴지 어떡해.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가서 슬픈 거니까 사실은. 당연히 슬픈 건데, 그치? 미모가 갑자기 하락했어. 아니 근데 우는 모습도 예뻐. 너무 이쁘시고. 너무 예뻐 지금. 우는 모습 예뻤어. 어쨌든 목 마를 테니까 건배 한번 할까? 파자매 파티! 나 선배님 너무 존경스럽다 진짜. 아니 그러면은 11마리 키우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러면 11마리를 키우게 된 거야? 우연찮게 내가 장모치아를 선물을 받은 거야. 그 아이가 내가 집에 올 때마다 항상 나를 너무너무 반기고 잘 때도 나한테 안겨서 자고 근데 어느 한 날 내가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여보 얘가 스물 아니죠?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 24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문을 닫은 거야. 또 다른 데를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이를 허무하게 이렇게 보내버리게 된 거야. 그게 내가 너무 미안하고 막 눈에 밟히고 그래서 그때 정말 한 달가량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내가 너무 죄책감이 심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장모치아와 아이들한테 얘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어느새 아이 체이가 많았을 때 한 30마리까지도 늘어날 수 있었거든. 절대 후회하지 않고 너무너무 아이들 덕분에 내가 행복하고 모든 반려묘들 키우시는 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자매들은 강아지들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혹시 언제일까? 해외 출장을 갔다 오거나 뭐 이렇게 지쳐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딱 안에 와가지고 얘는 머리 위에, 바비는 내 품에, 얘는 여기 옆구리에, 다리에 막 이렇게 다 애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해주면서 같이 잠들 때 어떤 때는 진짜 더운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얘들아 좀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안 가고 계속 버팅기고 나하고 함께 할 때 그게 진짜 행복이지. 우리 모니카 자매는 기억나는 게 있을까? 너무너무 외로웠던 한 날이 있었어. 겨울이었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였어. 잠도 안 오는데 억지로 자고 탁 일어났는데 너무 공허한 거야. 새벽에 일어났는데. 근데 타닥타닥 그 애들 발바닥 소리가 들리는데 애들이 내가 일어났다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근데 이게 밥 달라는 건데 정말 변함없는 그 매일매일이 그때 내가 느낀 게 얘는 한결같구나. 얘는 왜 항상 나를 곁에 있어줄까. 그런 너무 행복했지. 그리고 모니카 자매 같은 경우에는 또 결혼 임시 동시 발표로 또 화끈했었잖아. 동시 발표가 문제지. 요즘은 뭐 아이 그게 혼수라 그러는데 뭐 그게 나쁠 게 뭐가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이를 가지지 않았으면 결혼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성격상 결혼을 하지 않고 쭉 그냥 연인으로서도 갈 수 있는 관계였고 좀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 내가. 그럼 모니카 자매한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선혜랑 착해 시댁이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 선혜랑 착해 지금 한 6, 7개월 정도 떨어져 있고 문제는 착해가 약간 입질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아기 출산할 때 다 되면서 그 상의하에 시댁에다 맡기게 됐고 이제 아이의 성향이나 알러지 같은 것들이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렇게 하다가 좀 크게 아프기 전에 이제 서서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그 얘기를 좀 길게 나눈 다음에 결정한 일이었거든. 그래서 좀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러지? 애기 육아 뭔지 아나? 아이랑 강아지랑 같이 육아하는. 아니 나는 그 릴스나 틱톡 같은 거 보면은 왜 큰 강아지 배에 이렇게 깐난 애기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고 막 껴안고 있고 그게 너무 막 보기 좋은 거야. 사실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부모님들 자체가 강아지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 고양이나 강아지랑 함께 지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애견인, 애묘인이 돼버리는 거야. 리트리버가 막 애기 지켜주고 이런 거 보면 그거 너무 보고 나도 싶더라고. 너무 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선혜랑 착해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어. 중성화를 바로 했고 그래서 선혜랑 착해가 실제로 모성애라든지 이렇게 자기보다 작은 존재를 지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난 못 느끼겠는 거야. 강아지 성향도 있어. 그런 것 같아. 그렇지, 강아지를 잘 만나야지. 그리고 또 모니카 자매한테 나도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 댄서의 역할도 있고 반려인의 역할도 있고 엄마 역할도 있는데 이 셋 중에 가장 힘든 건 뭘까 혹시? 아이는 나에게 힘을 주고 반려견도 나한테 힘을 주는데 댄서 모니카는 나의 힘을 빌어서 춤을 추는 느낌이라 옛날엔 춤이 나를 위로해줬지만 지금은 사실 평가당하는 입장이라서 되게 많이 긴장하면서 있고 그래도 너무 멋있잖아. 고마워 언니. 대한민국 1호 트랜스젠더 우리 하리스 대선배님께서 오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머.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썼잖아. 나는 진짜 너무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트랜스젠더로 데뷔하기 전에 혹시 막 걱정됐던 건 없었어? 91년도에 이제 남학생으로 발을 들였어. 보조 출연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적도 남자 호적이었고 광고사나 거기다가 다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포기한 것들도 많고 얘기했다가 무산된 것도 진짜 많았거든. 몇 년 전에 다른 영화가 제의가 왔었어. 그 영화에서 이제 트랜스젠더가 성관계를 맺고 남자의 기를 빨아먹으면은 나로 변신하는 그런 거야.
너무 재밌겠다. 근데 너무 소재가 좋은데? 마음에 드는데? 그런 영화에 비춰져가지고 내가 이 소비되고 끝나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쪽에서는 나를 이제 너를 캐스팅했다, 네가 트랜스젠더라고 이렇게 밝히겠다 그랬는데 나는 계약도 한 적도 없고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난 못한다고. 그리고 8개월 정도 내가 이 연예계를 그만둬야 되나? 그러면서 좀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 2001년도에 그 화장품 CF를 찍을 때 그 CF가 그거지, 도도 화장품이야. 도도 화장품 좋은 기회일 것 같다. 왜냐면은 여자 배우들, 여자 연예인들한 최고의 로망이잖아. 언니의 그 표정이 너무 우아했어가지고 난 아직도 기억나.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막 시선이나 이런 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트랜스젠더라는 걸 밝혔을 때 진짜 맞냐고, 여잔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어머. 이렇게 옷을 벗어보라는 등 그런 것들도 진짜 많이 당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뭐 역할을 포기하고 계약 못하고 막 그런 것들을 수두룩하게 많았어. 너무 상처였겠다 진짜. 너무 속상했겠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그럴 때도 사실 앞에서는 막 이렇게 친절하게 막 웃으면서 뒤에 가서는 딴 얘기하고. 너무 이해가 돼. 아니 근데 솔직히 그랬잖아. 당연히 성전환 수술했으니까 여자 화장실 가지. 여자 화장실 가는 거야, 남자 화장실 가는 거야. 그게 왜 궁금해? 여잔데 여자 화장실 들어가지. 맞아. 너무 싫다 진짜. 솔직히 나는 여자로서의 삶을 내가 원해서 성전환 수술했는데 그게 다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시발점이었고 사회적인 시선에서 보면 트랜스젠더인 거야.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많이 힘들 때도 있었고 그랬지. 뭔가 익숙하지 않은 걸 익숙하게 만드는 첫 단추를 끼신 분이기 그치, 때문에 그치. 그것에 대한 리스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난 그 맞아. 부분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선배분들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무 겸손하기까지.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솔직히 우리 하리수 선배님이나 석천 선배가 없었으면 솔직히 나도 커밍아웃을 못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런 LGBT 후배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또 궁금해. 이제 어깨에 대한 짐이 조금 덜어진 거야. 내가 항상 이끌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너무 편해졌어. 근데 이거 우리 리수 언니가 모르는 썰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이태원의 그 게이클럽 댄스 대회 댄스 대회. MC로 막 시상식까지 진행해 주셨잖아요. 우승팀 발표했을 때 그 우승팀이 저희. 어머어머. 어머어머. 진짜? 어머. 상금 받았어, 200만 원. 어머 뒤집어져. 한번 보여줘 춤. 어떤 춤을 췄어 우승을 했을까? 보여줘. 아니 우리 대선배님들 미친 것처럼 미친 것처럼 미친 것처럼 미친 것처럼. 어머 진짜 미친 것처럼이다. 어머 진짜 미친 것 같아. 댄서였네 완전. 근데 취미로 춤추는 걸 워낙 좋아해서. 취미 치고는 지금 골반이 너무 현란했는데. 어머 맛이나. 아니 내가 MBTI가 ENFJ거든. 아. 그래서 인간 리트리버라는 말을 좀 들어봤는데 약간 나도 좀 리트리버 같은 그런 재질인 것 같은가? 근데 리트리버보다는 약간 도베르만 아니 얼굴에서만. 얼굴에서만 이렇게 리트리버? 그러면 우리 리수 자매는 좋아하는 이상형이 약간 곰 같은 느낌이 좋아. 난 남자가 마르면은 남자로 안 느껴져. 일단은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고, 그럼 키도 좀 커야 되나? 키도 크면 금상첨화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남자답다 이런 사람? 만약에 남자가 나는 절대 강아지 못 키워 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 남자가 내 이상형인데. 완전 이상형이야. 그러니까 천년에 나타날까 말까 한 그런 이상형인데 천년에. 이 사람이 난 강아지 죽어도 못 키운다 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그럼 할까? 키우지 마. 내가 키울게. 이러면 되지. 같이 살진 않고 아니 같이 살면서 넌 이 방, 난 이 방 중간에서 또 만나고 뭐 이래도 되잖아. 이렇게 파티션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아지들 그 방 두 개. 분리구역 같은 분리구역. 느낌으로. 나는 애초에 이상형에 강아지를 싫어하는 남자가 들어가질 않아. 근데 그래. 이상형이 될 수가 없어.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나한테도 잘 못해. 천년에 한 번 나오는 이상형이라니까. 약간의 양보는 가능. 아니 근데 천년에 한 번 나오는 이상형인데 강아지를 싫어하는 너무 부족해. 천년에 한 번 나오지 않냐 그거 아니야. 혹시 우리 명품이랑 그 에디 서로 이렇게 막 핥아주고 막 키스하고 해 원래? 근데 중요한 건 얘네 둘 다 남자야. 너네 나랑 동족이구나. 좀 바이일 수도 있어. 그 애한테도 뽀뽀도 잘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왜냐면 집에 이제 여자 강아지도 있다 그러잖아.
그 애한테도 뽀뽀도 잘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 이만큼 아껴 뭐 이런 그런 것만. 애정만. 굉장히 박애주의자적이다. 내 인생에서 반려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냥 내 삶이다. 어. 애들을 케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키울 생각이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또 다음 아이한테 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솔직히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내 인생에서 언제나 내 언제나 편이었다. 어. 진짜 언제나 내 한결같이. 편이었어. 한결같이. 마음이 한 번 열리면 얘네들은 절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 언제든. 후배 애견인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나도 강아지를 처음 키운 게 사만다였거든. 새끼 강아지였으면 난 실수를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 오히려 사만다는 나는 진짜 고생한 게 하나도 없었어. 배변 훈련도 거의 다 돼 있었고 성격이 좀 형성된 강아지가 처음 키우기에는 더 도움이 됐어. 만약에 강아지를 처음 키운다 그러면 나는 성격이 좋지. 약간 큰 강아지를 먼저 키워보는 게 어떤가. 강아지를 한 마리도 안 키워보셨던 분이라면 한 마리보단 두 마리 정도 함께 키우는 거를 추천하고, 왜냐면 내가 아이를 케어 못 해줄 때 아이들끼리 서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한번 유념해 봤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사는 생명체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입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갱얼즈들, 우리 에디와 명품이와 함께 하리스 자매와 우리 모니카 자매와 함께해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파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자매들은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나는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모니카 자매랑 똘똘 자매랑 이렇게 수다도 떨고 너무 맛이 나고 아주 뒤집어져. 맛이 나고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팀 연습이 있었거든. 내가 오늘 하리스 언니를 만난다 이랬더니 애들이 "헉, 진짜요? 이런 수준이었어. 어머 진짜요까지. 너무너무 오늘 실물 뵈서 너무 나 진짜 영광이었어. 내가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야 되겠다. 어머머머머. 너무 즐거웠어. 마지막으로 짠할까? 끼라로스.